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나갑시다, 여러분. 다음 또 현안 문제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 광산구에 민영배 의원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 경선 결과 8명 후보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6년간 3번의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호남 출신 최고위원을 배출을 못했다고 합니다. 매번 대선이 됐든 뭐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지방선거가 됐든 호남 민심이 굉장히 민주당 안에서 중요한 그런 작용들을 하는데 이렇게 최고위원회는 진출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월 3, 4일로 예정된 호남권, 그리고 10일 날 열리는 경기, 그다음에 17일 날 열리는 서울권, 이때 권리당원 숫자가 약 70% 이상을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배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광주의 그 국회의원이다 보니 관심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민영배 의원이 초반 열세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최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있게, 왜냐면 저는 사실 강주잖아요, 민영배 의원님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별로 못 해봤어요. 근데 다만 정말 이렇게 호남 분들이 너무 이렇게 중립에서 항상 이렇게 우리는 호남은 항상 이렇게 약간 우리가 진보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지지를 하면 또 그것도 우리가 막 괜히 뒷소리 들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되도록이면 항상 우리가 이렇게 뭐 보통 다른 우리가 부산이나 딴 데 가면 막 이번에는 이분 해주자면 그게 몰빵되고 하는데, 여기는 의외로 호남분들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성향에서는 각자 개인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생각을.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광주 때부터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시길. 심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민영배 의원님이 별명이 전투 토끼잖아요. 그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영배 의원님이 단지 그 광주의 의원님이라서가 아니고 최고위원이 될 자격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꼴찌라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이재명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걸 잘 살려가지고 우리 지지자들도, 저도 엊그제 젠마을에 민영배 의원님 그 홍보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엊그제 제가 현근택 의원님 팔로우를 합니다. 근데 현근택 의원님이 현근택 의원님 변호사님이죠. 제가 안타깝게 공천에서 탈락되셨는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민영배란 3글자로 이렇게 삼행시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 딱 거기에 걸맞는, 지금의 민영배 의원님한테 걸맞는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지도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할 때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의 칼날위에 서 있을 때에도 제일 앞에서 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네. 어제부터 아마 이제 박지원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민영배 의원 지원 활동을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거는 뭐 일반 당원들, 권리당원들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하 선생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그 민영배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이제 이 호남 정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거 상당히 저는 이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실 민영배 의원이
본인의 역량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저평가된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호남 출신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갔던 사람들의 면면을 회고를 해보니까 이 까면 안 되는데 호남에서 한 자리 차지해야 된다고 나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대의원들한테는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 됐던 건데, 근데 이제 민영배 의원은 전에 그 호남 목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사람에 비하면은 그야말로 그 알짜죠. 정말로 그 여러 가지 충분히 훌륭한데, 그런 측면에서 피해보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나와 그 후보들이 사실 차별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부각이 경쟁력이 차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좀 너무 이변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정봉주 예. 전 의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그 민주당의 묵기라고 했던 민주당을 좀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입김보다도 그야말로 지금 민심이 거의 뭐 여과 없이 확 드러나는 그런 선거 국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이 이제 뭐냐라고 봤을 때는 윤석열 정권과 지금 가장 앞서서 대놓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전사들을 뽑는 선거 같아요. 민영배, 아니죠, 정봉주, 뭐 이현주, 막 전현희, 막 이런 사람들 면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민영배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민영배 의원이 결코 실력이나 어떤 도덕성이나 또 어떤 그 올바르게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어떤 그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할 점은 뭐냐면, 저는 우리가 굳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다수 지지하기 때문에 호남 출신 최고위원이 나와야 되고 호남 출신이 뭐가 나온다는 생각은 좀 약간 좀 이 문제가 있는 의식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이나 우리 역사 현실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사회를 올바르게 견인해 가는 어떤 정치 세력이라고 볼까? 그게 보면은 이 호남인들의 의식이나 정서나 또 뚜렷한 어떤 정형 같은 것이 그것을 결국 결정을 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우리의 그 몫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나는 좀 오히려 그 정당성의 오히려 보면 순수성을 좀 의심받을 수 있고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우리 국민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그 전남 목포라고 하는 그 정말 변방의 시골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인물을 결국은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호남 민중이. 굳이 근데 우리가 뭐 3대째 몇 대째 뭐 최고를 배출하고 못했다, 그런 무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냐 은메달 따냐, 그런 좀 약간 좀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호주머니 속에 감추어진 송곳은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남모르게 흘린 그 정성이나 눈물은 반드시 빛을 보는 날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호남 민중이 호남에 결국 그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계속 거기에 매몰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연고주의에 또 빠질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냉철한 이성이나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인 선택을 할 때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이런 그 정의에 엇갈리는 그런 측면도 가질 수가 있고. 근데 지금 호남이 필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해 가지고 공정하고 자유롭고 정말 의미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정치인을 배출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호남인에 주어진 정말 역사적 사명인데, 그 사명에 오히려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에 별로 그렇게 부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뭐 될 사람은 되는 거고, 뭐 민영배가 뭐 근데 훌륭합니다. 훌륭하니까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뭔 호남에서 지지를 해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무슨,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민주당 당원이 호남을 일부러
총선 때는 이익은 딱 그 무엇은 빼먹고 딱 될 때는 하고 그런 그 어떤 의도를 가진 투표를 했다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 질문에 이제 포함이 안 됐는데요. 이제 21대 국회 때 이제 180석을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인 평가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요번 22대에 들어서는 민영배 의원 빼고는 다 초선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광주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21대 때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으니 현역 물갈이론이 이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제 국회라고 하는 게 또 선수가 갖는 중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장도 대개 이제 3선 이상급들이 맡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이념적인 문제 혹은 가치 문제 이전에 지역에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위원이라든가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지 무슨 연고주의 뭐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런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해냈을 때 또 아까 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큰 인물이 또 앞으로 또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전혀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뭐 그런 일부의 이제 바람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 민영배 의원이 좀 하 선생님하고 좀 뭐 친하게 지내시는데. 아니 저하고 굉장히 잘 알아요. 친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뭐 되든 말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 아니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그것은 아닌데 네, 호남 저는 뭐 좀 한편으로는 좀 쿨하게 생겨서 될 사람은 된다. 예, 될 사람은 된다. 된다. 아 예. 그리고 저는 민영배 의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예, 예. 제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민영배 의원 때문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그 어떤 전기를 마련해준 그 윤상원 열사 일대기를 제가 그렸는데 그 일대기를 같이 작업해서 그렸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민영배 의원은 거의 뭐 저하고는 예술적 동지이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호남 정치인들에 대한 관점이 그렇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지금 뛰어난 분들이 많이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그런 데 대한 실망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최고위원 한 분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 마음은 같지만은 지금 네, 민주당 네. 당원들이 선택을 약해. 안 하는 것은 뭐 약해. 어떻게 하라는 약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이니까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인기가 없는 게 대로 아니고 70%가 이제 관리를 수도권 예. 이제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70%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영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 덜 알려져서다. 예. 덜 알려져서다. 안타깝다. 다시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 선생님은 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고 될 아니요. 사람은 된다라고. 아니 저는 표현하겠죠. 기본 마인드는 역사든 뭐 개인이든 될 것은 된다. 예. 순리를 따르는 입장이지만 예. 그러나 민영배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도 보다도 홍보를 하고 예. 좋은 사람이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배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민영배가 안 돼버리면은 지금 얘기했던 그 우리 대표님이 걱정하시는 분들가 상당히 그 정세가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도구로 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영배 의원이 최고위원 되는 게 좋죠. 네. 그러나 안 돼도 어쩔 수는 없다. 네. 그건 감안해야 된다. 그건 뭐 부족해서가 아니다. 뭐 그런 좀 약간 좀 복잡한 시간이 공식인데 많은 분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이 시간이 없다는. 그리고 호남 출신들이 그 과거 활동을 너무 그 좀 이렇게 그 두루뭉술하게 개파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 사람들이 호남 민중은 똑똑한데 국회의원들은 뭐 자영업자 수준의 이제 이런 그 선입견도 많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뭐 너무 전에 저기 그렇죠. 우리가 너무 실망을 해버린 거죠. 네. 전에 그 전에도 그렇고. 그 전 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질문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21대 때 이제 180석 가지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를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뭐였을까요?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이 문재인 정권이 저는 절실함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절실한 원인. 절실함이 어떤 절실함이 부족했느냐? 역사의 도정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가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그 사회를 만들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모두 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끌고 만드는데 지금 대표 선수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안주를 해버린 거죠. 21대 국회는 저는 이제 그때 그 더불어시민당 광주시당 위원장을 또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봤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역사에서 자기가 릴레이 바톤을 받고 앞으로 그 릴레이 바톤을 쥐고 열심히 개주하듯이 뛰어가서 앞 사람한테 주고 뒷 사람한테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의 역사적 역할을 망각해버렸다. 그리고 안주해버렸다. 그리고 절실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검찰 개혁이나 뭐 여러 가지 언론 개혁이나 모든 부분들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권력이 취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과 안 해도 굳이 뭐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라고 하는 그 정말 모순된 기득권화에 동조해 버리고 자기도 뭐 부지불식간에 동조해 버리고 그 책임을 방기해 버리고 그것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태만하게 미룬 결과가 지금 참혹하고 끔찍한 윤석열 치하의 이 검찰 독재 시절을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저도 물론 뭐 시민으로서 반성을 해야 되지만 그 책임자들은 정말 뭐 심판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21대 국회는 사실 개파 간의 그 나눠먹기 공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이익보다도 개파의 이익, 자기 공천 이게 이제 우선시되고 무슨 말만 나오면 무슨 역풍이니 무슨 뭐 또 뭐 중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적 허상성에 빠져서 배지 달고 헛기침만 하다가 사실 끝나버린 국가 돼버린 거죠. 사실 21대 국회나 문재인 정부가 역사에 기여한 바가 과연 뚜렷이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국민의 정말 촛불에 의해서 맹행이면서 집권을 했지만 남북 관계를 개선시킨 것도 아니고 결국 다 망가졌잖아요. 뭐 경제 좀 뭐 했다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의 가장 수구 기득권의 물리력에 해당하는 군부 독재에 해당하는 검찰 독재를 제압하기는커녕 그것을 권력을 만들어서 권력을 뺏긴 정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된다. 맞아,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가장 큰 반성은 누가 해야 됩니까? 국회의원들은 아까 많이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죠. 해야죠. 본인이 최고 행정가 권력가였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좀 오바되면 좀 마지막에 대국민 담화도 몇 번 해서 잘못된 걸 걸러내고 팩트 체크해서 잘못된 건 아닌 거 하고 또 잘했던 걸 다 알려주면서 민주당이 이기는 방향을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끝까지 그런 것도 잘 안 하셨고. 저는 그 지금도 기억나는데 뭐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그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의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정치인의 언어는 멋이나 폼으로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관계된 직간접으로 관계된 정말 많은 수많은 인권과 양심과 그 핍박과 이 억압이 존재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그 국민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멋들어진 말을 책임없이 했는가? 뭐 사실 물론 저도 이제 한때 뭐 문재인 대통령을 투표했고 열렬히 지지했지만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구 기득권 세력과 반역사적 세력과
싸우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냉철히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되풀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러나 이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니까 뭐 사실 깨어 있는 민심 때문에 호되게 반성해가지고 좀 국회의원들이 뭐 물론 뭐 좀 그런 측면이 전혀 해소된 건 아니지만 많이 제대로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는 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 제도화되고 기득권화돼 버리고 우리 스스로 부패할 수 있다, 태만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 역사 발전은 결국 그것을 해내는 국가와 사회는 발전할 것이고 그걸 해내지 못하는 사회는 결국은 어떠한 역사적 계기를 맞더라도 다시 보수로 회귀하게 되고 반동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그러면 아까 그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총선 때 예. 문 대통령이 그 총선 지원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치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은 최초인 것 같아요. 사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정신을 못 차려놓는 거죠. 정신이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면서도 왜 파란 자막 입고 총선에 후보자들하고 다니죠? 책방 주인으로서의 그 태도는 저는 좋다고 봐요. 한 사람의 어떤 문화적 시민으로 책을 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러나 그 본인이 유세를 하겠다고 후보 지지를 나서는 것은 정치행위죠. 그것은 절대 그런 일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그쪽 사람들의 평산동 평산마을 사람들의 저는 의식이 지금 굉장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반성 없이 지금 자기들이 굉장히 지금 뭐 퇴임 때 뭐 지지율이 뭐 무슨 40 몇 프로 나와서 아직도 국민 지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이 잘못된 이 얼토당토하는 이 모든 국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지난 정권에 집권했던 세력들이 갖는 거 아니에요? 대표 선수들이. 그런데 그거가 전혀 없이 저렇게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다닌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도대체 결과도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결과도 아직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심판을 해버린 했어요. 거잖아요. 인기자리만. 우리 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우리가 촛불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180석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우리 할 일은 다 끝났다. 우리는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자. 정말, 그래서 맞아요. 열심히 생업에 이제 종사를 몰랐어요. 했습니다.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최고권자가 그 아래 사람들을 잘못 선택한 그런 책임도 저는 크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 이전에 정권이 실패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사이에 일명 수박들로 불리는 왕수박들이 출몰해가지고 이 정권을 검찰 개혁 못하게 하고 언론 개혁 못하게 하고 발목을 꽉 잡고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공천에 대거덕이 떨어지고 또 밖으로 나가서도 결과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너무나 속이 시원한데요. 저희 국민들도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부터 각성을 하고 또 이 시민 정치에 참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서 좀 되새겨야 될 부분이 과거에는 일단 뽑아놓고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된 부분이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요. 믿었던 거죠. 믿었던 거죠. 국민들은 믿은 거죠. 근데 진짜. 다시는 그 잘못된 그 수박 같은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를 하지 못하게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거 역으로 지켜봐야 잘도 골라냈고 잘 이제 알게 돼서 잘 골라냈던 계기가 됐잖아요 이번에. 요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그럼 다들 만족하십니까? 조금 안타까 아픈 손가락들이 있어가지고. 당선이 됐어야 되는데 예. 못 되신 분들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우리 분당, 동작
맞습니다. 여기 동자. 계신 저를 거기서 타는데 저희들은 동자. 동자 부대 가서 아주 격전지를 갔다 선거운동을 오셨네요. 했죠. 가서 그냥 여기서 새벽 기차 타고 가서 밤 12시에 새벽 2시에 집에 오고 예, 그러면서 그래도 주말이라도 가서 해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식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랑 같이 다녀요. 아 같이. 부부가 지금 같이 예. 동작에서 1박 2일로도 이제 그 조국 대제 때부터 둘이서 같이 계속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 그렇게 만들기까지 제가 좀 많이 힘들었죠. 이 동작이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지역 관리를 잘한 지역이고 거기 이제 유삼영 총경이 이제 정치 신인이 배치가 됐을 텐데 아마 너무 늦게 배치된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에 가서 보니까 약간 좀 네, 붙이는 측면도 있었어요. 많이. 네. 그렇지만 겨우 1000표 차이로 그러니까요. 졌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결과는 어쨌든 졌지만은 의미가 있었고 이런 열성적인 예. 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을 얻고 또 다른 이제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그때 마침 대표로 맡고 있는 그 한국 시사경제저널에서 총선 특집 기사를 내보냈었어요. 계속. 그래서 매 중요한 시기마다 이제 여론조사 데이터를 제가 직접 분석해갖고 기사를 썼는데 동작구에서 이제 유삼영 후보가 잠깐 이겼던 시점이 네,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그게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아마 거기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현역 의원분 여성 의원이었던 걸로 제가 아는데 그분이 이제 많이 서운했던가 봐요. 공천에서 탈락해가지고 너무 잘못하고. 예, 그래서 전혀 도움을 안 줬던 걸로 아는데 그것도 좀 안타깝지 않나. 그때 만약에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자기가 나서서 나는 아프지만 당을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1000표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민주당 조직이 완전히 그 호언연 일체가 돼서 움직인다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타까운 부분이죠. 정말 우리는 순수 봉사자들 정말 죽기 살기 위해서 봉사하고 그쪽은 아주 다 차려있고 아주 교육 제대로 받은 애들이 다 뛰고 있고 우리는 정말 너무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 여기 고모님하고 여기 딱 우리 신랑까지 5명은 우리가 거의 밥도 안 먹고 종일 서 있었어요. 우리 그게 어디죠? 남성시장인가? 네, 시장. 거기 시장 시장에서 앞에서. 우리 재래시장 밥도 앞에서. 안 먹고 우리 저녁 8시까지 끝까지 싸웠어요. 그 옆에 나경원 팀하고 같이 딱 붙어가지고 참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그리고 직접 저기 남편분이 창작도 해가지고 창작해서. 응원가를 갖다 함께 맞아. 했던 예, 우리가 너무 못해 보니까 우리는 이제 순수하게 가니까 뭐 멘트도 별로 준비해 간 게 없고 그러는데 그쪽은 막 따발총이에요. 따발총 그쪽 팀들은 그래서 지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가 좀 며칠은 노력을 했어요. 분당은 왜 안타까우셨어요? 예? 분당 지역구는 왜 안타깝다고? 그러니까 안철수 손모가지 안철수. 자르질 못했잖아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이제 정치 활동을 분당에서 했던 적이 있었기 아, 때문에. 그래서요. 예. 이강재 그분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 노사모 분들이 엄청 많이 도와주셨는데 가서 근데 안 됐더라고요. 그 이제 뭐 분당이 쉽게 얘기하면 강남 벨트 있잖아요. 네. 서울에 강남 벨트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색채가 강한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시장 당선되시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뒤집어 엎었죠, 그거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분당은 이기는 이재명 장. 저도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저도 이제 아까 하 선생님하고 잠깐 대화 중에 95년대 지방선거 때 제가 돌아가신 김근태 고문 권유로 거기서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또 경기도의원에 당선이 됐었는데 그러셨어요? 제가 이제 최초입니다. 야당 성향으로 민주당으로 당선된 거는 오.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샜습니다. 아우. 네. 그 뭐 이제 거의 뭐 질문은 이제 뭐 정리가 돼 가는데요. 이제 편한 얘기는 이제 끝나고 나누시는 걸로 하고 이제 8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당 대표로 선출이 되신다면 혹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재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래야지 우리가. 아까는 좀 맡겨놓지 말자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래 사이다시잖아요. 항상 어떤 게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속이 시원시원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크게 이제 가시다 보니까 좀 너무 차분해지시고 계시고 원래 그 성향은 많이 이렇게 이제 안 나오시는데 좀 그래도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말 딱 하시고 저 뻔뻔한 저 윤이나 뭐 저런 사람들 저렇게 한동훈도 저렇게 뻔뻔한데 뻔뻔하지 않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더 할 소리를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였을 때보다는 더 이제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예, 보니 많이 자제하고 또 예. 신중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예. 사이다 예. 표현되는 그런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국민들이 좀 속이 시원하게끔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다. 지금 좀 이제 그렇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는 같은데 예, 예. 좀 더 강하셔도 된다. 이번 총선에서 예, 다시 이번에, 돌아온 예. 사이다 해가지고 예, 많이 예.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너무 막 차분하실 때는 어쩔 때 눈물이 나. 저는 남아있는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을 좀 완수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예. 됩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입니까? 지금 기울어지는 운동당도 너무 기울어져 있는데 언론 개혁부터 빨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언론 네. 개혁 부분도.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님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좀 그렇죠.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면 좀 다. 그래요? 너무 그래도 잘 너무 하신 걸로. 아니 너무 답답하다고 우리 신랑 아주 애가 다 죽었는데.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어제 그 KBS인가 그 사장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했잖아요. 그때를 강하게 제압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기본적이만 하니까 좀 막 답답했나 봐요. 박 선생님 뭐 이재명 대표 탄생하면 건의하실 사항 뭐가 저는 있을까요? 이제 꼭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바라는 바고 저는 이제 가장 바라는 바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특권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시스템을 지네들이 유리한 대로 눈에는 뭐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가지고 요리조리 해가지고 이렇게 그 나라 자체를 쉽게 말하면은 하나의 이익 수단으로 삼는 역사 의식이 부재하고 민족 의식이 부재하고 인간에 대한 양심이 부재한 세력들이 잘못된 이 가치 전도의 어떤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돈이면 다 된다. 물질 만능이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다. 그런 그 가치 전도의 세계에 우리가 정신분열을 겪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결국 그거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은 그 특권을 바로잡는 거죠.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네. 원리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하고 그것을 누구에게나 만연하게 공평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사실 권력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데 저는 그것을 정말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만들려다가 실패하고 또 하다가 좌절하고 그랬지만은 정말 이제 드디어 이재명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삶의 경험이 있다. 서사가 있다. 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걸 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 역사가 얼마나 갓난의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가. 그러나 앞으로 우리 그 미래의 아이들은 정말 떳떳하게 전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정말 문화 강국, 경제 강국, 또 그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런 양심이 살아있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 특권을 깨트려내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되찾는 것. 저는 그 바라는 점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걸 꼭
싸워서 지켜라. 네. 그리고 얻어내라. 두 가지 말씀이 있네요. 예. 대통령 당선되셔야 된다. 예. 하고 당선되면 예. 예. 특권 계급을 그러니까 계급이라 특권 의식을 특권 의식을 없애라. 뭐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구체적인 것이 뭐 검찰 개혁도 있고 언론 개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하나 하나의 어떤 이 사안만 집중하면 정치적으로 또 오도가 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사이 지금 전반적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특권적 그 의식을 가지고 특권적으로 누리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 그 세력들이 결국 이재명을 반대하고 노무현을 반대하고 문재인을 왜곡시키고 좌절시키고 윤석열을 만드는 세력들 아닙니까? 그 세력들과의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다가 타협해버리고 항복해버리고 외면해버리니까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 거고 예? 그것과 싸우는 한 뭐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한 걸음 물러서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보내면 그 사람의 과거를 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이야말로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람이다. 지금 현재 기대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세 분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 이재명 대표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하고 민주당이 하루빨리 고치거나 극복해야 될 혹시 그런 문제가 있을까요? 아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다른 계파와의 문제인데 그 내부의 고질적인 그 분열 현상이라든가 그 제일 안타까운 게 요즘에 또 그 유튜버로 인해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진보적 유튜버들도 약간 이제 그 이게 물질적으로 약간 전환이 많이 되어가다 보니까 자꾸 너무 그 맞지도 않는 허위 막 사실을 막 얘기를 하고 또 잘하고 있는 뭐 공격도 하고 막 하면서 너무 많은 그러니까 그기 위해서 세뇌되신 분들이 또 너무 강성들 막 이런 분들은 전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유튜브 한 사람 말에 의해서 막 이쪽 가서 공격을 하고 막 이게 너무 심해요. 우리 안에도 저는 되도록 그런 거는 한쪽은 이제 흐르고 있지만 정말 순수한 분들은 막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막 열정 있는 분들은 거기에 또 휘말려 버려요. 굉장히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근데 그걸 또 얘기하면 또 뭐 어떤 그 어떤 뭐 의원이 때로는 막말 오늘 만약 최민희 의원 그 아까도 우리가 좀 최민희 너무 답답하다 잘하고 계신다는데 전 답답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답답하다고 했으면 그냥 우리 그냥 좀 잘했으면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잘못한 거를 다 뽑아가지고 아주 공격이 들어가. 예, 그러면 또 그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또 그 최민희는 또 이제 이 톡방마다 또 욕이 다 막 이렇게 전달. 그러니까 강성인 거 좋고 너가 이재명 대표님을 우리가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지지자와 당원이 돼야지 강성이 돼서 뭐 누구 너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죽여야 돼 이렇게 수박들 잘 걸러낸 걸로 끝내야 된다고 저는 좀 보고 또 이제 항상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돼. 당장 어떤 나쁜 일이 있더라도 최대한 우리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닐 때 싸울라 해야 되는데 막 한 사람이 누가 이게 잡으면 깃대를 잡으면 막 거기에 다 휘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미선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 이렇게 동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구의원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분은 아무런 뭐 표시를 그러니까 뭐 저기 어느 쪽을 들자면 그냥 중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지지자들 중에서 그 강성, 그
그 지지자들 분들이 정신 차리라고 막 호되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정말 않습니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네. 오히려 너무- 적으로 돌려버리는. 그렇죠. 그런 건 음.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뿐더러 안 하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지자들이 앞으로 그런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판단을 해야지 좋은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곡된 판단을 해가지고 왜곡된 행동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우리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공통적으로 비판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근거를 해야 갖고 되겠네요. 하고 예. 정말 근데 저희도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저희도 거기 휘말려도 보고 당해도 보고 저희도 그냥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공격도 당해보고 다 그걸 겪어보면서 이제 아 절대 우리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거는 막 어떠한 뭐 말 한마디에 막 바로바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최대한 생각을 하고 이게 어떤 게 우리 그 이재명 대표님의 그 가는 길에 맞는 건지 정확히 우리가 이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내부에서 많은 이런 생각들을 공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 그리고 유튜버들끼리 또 그 인기 유튜버들끼리 또 싸움이 나가지고 또 그게 또 나눠지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원들끼리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오늘의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친했던 분들이 내일 우리가 안 보고 살기도 많이 했고 막 근데 서로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당원으로서의 우리가 정말 당원 자체 교육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막 편파적이어도 안 되고. 그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서 독일의 상인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정당 당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선거 때만 우르르 이렇게 막 했다가 근데 민주당도 당원존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이런저런 교육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톡방이나 이렇게 보면 어쨌든 너무 아 왜 이런 글까지 올리지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문제들은 대부분 다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짧은 인사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선생님. 저도 할까요? 예. 방금 전에 이제 민주당이 그 지지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를 개인적으로 만난 기억은 없는데 이제 노사모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직접 몇 번 만나뵐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그 직접 해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돼버렸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대범하고 치밀하게. 그 이제 그걸 한자로 풀면 이제 그걸 대관세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보되 그러나 부분에 관해서 세세하게 살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변증법적인 어떤 그런 자기 성찰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럴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 그 사회 구성원 자체가 똑똑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육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또 민주당이 또 발전하는 민주당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또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자질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똑똑한 당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선생님. 이게 있잖아요.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 되시면 그 역사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께서 TV 토론 후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꾸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저도 지지자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새로운 나라, 과거가 청산된 공정한 나라, 인권과 생명이 보장되는 통일 조국, 그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뛰어나갑시다, 여러분.